한국은 왜 조용히 전략 자산을 내주고 있는가?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약점들은 국내 정치에서는 격렬한 공방의 대상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 한국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혼란과 논쟁이 벌어지든 그와 무관하게 미국은 핵심 군수산업과 전략광물, 에너지, 조선, 첨단 제조업을 신속하게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요충지는 더 이상 중동이나 유럽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사실상 마지막 전선에 가까운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심 산업과 전략 자산을 선제적으로 흡수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자 실험장이 된 셈이다. 이 과정은 낯설지 않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이 독재 체제로 넘어갈 때 반복되던 장면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거대 여당의 독주, 제도적 견제 장치의 약화, 반복되는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민사회. 결국 국민들이 정치적 피로감과 무력감 속에서 방관을 선택할 때 국가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공급망, 기술, 시장 접근권이 모두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이라는 말은 형식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하나둘 미국으로 이전되고 나면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출 품목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의 공동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그 결과는 고용, 재정, 복지, 안보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국민의 방관에 대한 대가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장래에 훨씬 더 가혹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경제적 선택지가 사라지고 정치적 선택지도 제한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재명 정권의 행보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이 걸어간 경로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 권력의 집중, 외부 세력과의 거래, 내부 비판의 무력화라는 삼각구도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 동맹은 언제든 도구가 된다. 한국은 지금 괌과 유사한 위치로 편입되고 있다. 동아시아 전략 질서 속에서 독자적 선택권을 상실한 채 미국의 군사경제 전략을 떠받치는 전초기지로 다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역사는 언제나 경고했다. 소리가 없을 때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끝나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